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 혹은 돌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절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시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환경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환자들한테 겨울철에 적당한 실내 온도가 따로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하는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예요. 저희 집은 23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던데 20도 미만이면 너무 춥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도 정도가 오히려 추워서 감기에 걸려서 피부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온도거든요.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오히려 온도를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아요. 제 경험적으로는 20도에서 23, 4도 정도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온도예요. 다만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피부에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어요. 추위를 잘 견디는 분들은 20도 내외에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괜찮고요. 추위를 너무 많이 느끼거나 추워지면서 감기에 쉽게 걸리시는 분들은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3, 4도까지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도 정도로 맞추고 집에서 내복을 입고 있다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20도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5도씨에서 내복을 입지 않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쾌적한 온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만 내복을 입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타이트한 내복이나 두꺼운 내복을 입으셔서는 안 돼요. 새로 내복을 구입하신다면 한 치수 조금 큰 걸로 얇은 내복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존의 내복이 좀 타이트하시다면 손으로 좀 헐렁헐렁하게 만드신 다음에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복을 입으시고 그 위에 얇은 옷들을 겹겹이 입는 것들이 피부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두꺼운 거는 별로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수면 잠옷 같은 것도 안 입는 게 낫나요? 수면 잠옷도 두터운 것보다는 얇은 잠옷을 겹겹이 입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환기가 잘 되고 피부 자체에 어떤 자극감이 없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두꺼운 소재의 옷들은 열을 가둬서 이 열 반응으로 인해서 기존의 피부 질환이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이제 난방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 따뜻한 바람 나오는 온풍기 같은 거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둘 중에서 피부 관리에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온풍기가 사용하시기에는 편하시겠지만 쉽게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닥 난방을 통해서 난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온풍기를 사용하실 경우라면 아마 온풍기 한 대에 가습기 두세 대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난방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닥 난방을 하고 잠을 잘 때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바닥 난방을 통해서 발생한 열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닥 난방을 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수면하는 동안에 가려움이 증폭된다거나 가려움 때문에 잠을 깨게 되시거든요. 따라서 그 바닥 난방을 하더라도 바닥에 두툼한 요를 까신다든가 매트리스를 깔고 바닥 난방의 열기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 혹은 돌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절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원하게
직접 피부에 닿는 부위는 시원하게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돌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가 피부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작동시켰을 때 열기가 발생하고 그 열기가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동시키지 않고 전원 버튼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니까 습도도 중요하잖아요. 습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습도죠. 습도는 40%에서 60%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피부에 건조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다양한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습도가 40% 이하가 되면 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습도가 60% 이상이 되면 곰팡이, 진균의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기존에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진균 등의 2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바이러스와 진균 등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40% 내지 60% 정도의 습도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습도를 조절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60% 이상으로 습도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다양한 가습기나 젖은 수건, 젖은 옷 등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60% 이상의 습도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따라서 겨울철에는 습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습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습기는 예전부터 이슈가 많았죠. 실제로 굉장히 청결하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이에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청결 관리에 무척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가습기 가까이에 피부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것들 좋지 않거든요. 가습기를 최대한 피부에서 1, 2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습기를 매번 깨끗하게 씻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빨래 같은 거 널어 놓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 방법도 괜찮나요? 네, 그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빨래에 남아있는 세제나 섬유 유연제 등이 피부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래는 다른 곳에서 말리시고 깨끗한 젖은 물수건이나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탁기에서 빨래를 한 거는 그냥 아예 따로 말리고 가습용은 그냥 물에만 적셔서 사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깨끗한 수건을 물에 충분히 적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